지난 13일 김어준 암살조 제보 주장 검증 않고 가방에서 공개됐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13일 민주당이 요청한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란 제보는 이거는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나중에 민주당이 뒤늦게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말 검증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제보를 전파해 우리의 불안을 키웠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는 객관적인 팩트 체크보다는 어떻게 보면 특정 세력에 유리한 해석과 과장된 얘기를 통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개인 채널에서 하는 것도 언론인의 책임과 신뢰성을 저는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국회에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회의 신뢰와 공정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고 국회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사과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블랙요원 미복귀설 등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 이런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카더라 뉴스 이런 거는 불안과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고 국민을 기만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 과방위에서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의 공정성, 진실성을 다뤄야 하는 과방위가 가짜 뉴스의 유통지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월 9일 날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 10월, 11월경에 딥페이크 가짜 뉴스 대응을 주제로 공청회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과기정통부에서 공론화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도 발표한 거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94.5%가 가짜 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가 일반적인 가짜 뉴스보다 더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피해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질문에는 강력한 입법 및 정책 요구, 또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이런 것들을 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팩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짜 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국민들이 사실과 실제로 가짜 뉴스를 구별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의 시기일수록 언론, 여론 그런 왜곡 방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통위 내년 예산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예산이 준 부분은 뭐 저희들로서는 달리 대안을 찾기는 어렵고 그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업에서의 뭐 지장이 생기는 그런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 2,503억 대비 약 80억 원 정도가 감소했고 딥페이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가 엄청 심하게 나오고 있고 이게 정치 선동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방통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부분은 그냥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있는 것 그냥 정해주신 것 아껴 쓰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으니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런 모든 아까 사례에서도 김어준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사례에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손을 놓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언론에 대한 대비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고 사실은 사실대로 정확히 보도하고 알리고 맞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 돼야 되는 당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이 없습니다. 정말 AI 발달로 더군다나 딥페이크 가짜 뉴스까지 지금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악의적인 이용에 대한 정말 예방과 대응, 교육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정말 저희 과방위에서 과기부랑 방통위, 방심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저는 부탁. 예. 1분 더 드리세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지금 장관님께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그 기술적으로 딥페이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이스 피싱이나 여러 뭐 스미싱, 큐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기술적으로 빨리 발견하고 차단하는 그런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팩트 체크는 역량 교육, 디지털 윤리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그래서 지금 네, 홍보 활동 등 전현대비 예산은 비록 삭감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진짜 과기부에서조차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막든 어떤 교육으로 막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두 분께서 특히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체크 영양교육 그리고 디지털 윤리교육 홍보활동 관련 예산은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뭐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 역할도 다 하겠습니다. 자, 띄우세요. 이제 하나만 확인할게요. 최수진 의원, 저보고 사과하라는 겁니까? 김호진 씨를 데려다가 사과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 띄워보세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언론에 이미 보도가 났기 때문에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들어가면 죽는다. 이거 다 보도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박선원 의원실의 1차 보고 내용이 언론에 어떻게 보도됐는데 그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이게 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핵심 부분이 사살인데요. 그게 되게 그 자리에서 저희도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노상원 씨가 민간인인데 계엄을 기획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첩에서 사살 단어가 적혀 있었고 최근에는 이성윤 의원도 사살 수거 대상이다. 16명이었다. 이것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김어준 씨가 이 자리에 나와서 증언할 때 저기 사전의 내용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사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정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확인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공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